예, 안녕하십니까. 벡트 전자칠판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자칠판을 소개하기 앞서 전자칠판은 큰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전원 키는 방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전원 키는 방법은 일단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고요. 저희가 이거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파란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질 겁니다. 지금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켜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한번 이렇게 잘못 눌렀다 하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지금 절전 모드가 된 겁니다. 핸드폰도 한번 전원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절전 모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절전 모드가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누르시게 되면 켜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전원을 꺼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전원 버튼을 꾹 5초간 정도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끄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양 옆에 메뉴바가 있는데 메뉴바에서 종료 버튼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종료를 누르셔도 똑같이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예,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안드로이드 화면 모델이고요. 만약에 이제 PC를 연결하신다고 하시면 PC로 연결하시고 사용하셔도 되고, OPS로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사용법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교재적인 부분을 USB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꽂고 나시면 파일 관리자를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로컬은 전자칠판에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USB는 이렇게 해서 지금 USB 꽂은 게 이렇게 뜨게 되는데, 주로 이제 선생님들 PT라든지 아니면 PDF 이 파일을 불러와서 수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렇게 문서를 여시면 PP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실 수 있고요. 만약에 슬라이드 쇼 모드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재생 한번 눌러주시고 현재 페이지 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쇼 모드가 됩니다. 여기서는 페이지를 넘기실 때는 이런 식으로 넘기시면 되고요. 만약에 페이지에서 글자를 쓰고 싶다 하시면 손가락 두 번으로 툭툭 터치하시면 메뉴바가 나옵니다. 플로팅 메뉴바가 나오시면 여기 주석이라는 것을 누르시면 주석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글자를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글자는 한번 캡처를 하고 그 위에 글자를 입히는 방식이라서 한번 꺼주셔야지 이 부분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자 쓰시거나 글자 쓰실 땐 다시 주석 글자를 쓰시고요. 지우실 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 홈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안드로이드 홈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보드 칠판으로 사용하실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저희가 제공해 드렸는데 이렇게 얇은 펜 면적이 있고요, 두꺼운 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 얇은 펜, 두꺼운 펜 이렇게 해서 설정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얇은 펜은 지금 제가 흰색으로 하고, 굵기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한 얇은 굵기로 하고, 두꺼운 펜 부분을 썼을 때는 노란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펜 툴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쓰셨다가 두꺼운 펜으로 만약 쓰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로 바꾸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우시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을 입히고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잘못 지웠다 하시면 다시 리더로 돌아가시면 되고, 다 지우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전체 지우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서적인 부분을 불러오시거나 아니면 그림 파일을 불러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림 파일 아니면 텍스트, 뭐 엑셀 같은 거 이렇게 삽입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삽입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엑셀적인 부분이 되고,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얘를 이동을 하시거나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시고 요거를 붙여 놓으시면, 그리고 여기서 펜에서 여기서 이제 A, B, C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셔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쪽 부분 보시면 이제 페이지 플러스라고 있는데, 요건 새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다음 여긴 2페이지, 예, 플러스 또 누르시면 3페이지. 예,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까지 제가 판서했던 부분을 다시 복습하거나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펜툴을 누르시면 그 전 페이지로 바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선생님들 칠판 배경 화면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설정에 들어가시면 배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색깔 맞추시고 그 밑에 좀 패턴, 눈금 해서 이렇게 패턴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스캔이라고 해서 QR 코드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해서 확대하신 다음에 이거 찍어 하면 이 지금 교재했던 지금 1, 2, 3페이지가 그대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세 페이지가 필요하시면 이렇게 세 페이지 계속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교재적인 부분 불러오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노트북 화면을 여기서 띄우고 싶다 하시면, 여기 지금 제가 저희 내장형 PC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내장형 PC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세 페이지를 하시고
다른 걸 띄워야 된다. 문서적인 부분, 아까 전에 제가 열었던 이런 PPT를 열었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열고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왼쪽에 붙이고 이쪽은 이제 판서를 진행을 하시고요. 이쪽에서도 페이지를 넘긴다 하시면 넘어는 가는데 여기서도 판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이쪽에 펜이 있는 겁니다. 펜을 누르시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판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모양이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인터넷이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구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글에서 뭐 그림 뭐 이렇게 친다 하시면 이렇게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 하나를 뭔가 내가 가져와야 된다 하시면 얘를 꾹 누르고 계시면 가운데 이렇게 그림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객체 모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얘를 한번 클릭하시면 얘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환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고 얘를 이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붙이거나 하시면 여기서 바로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를 적었을 때 글자 생성이나 이런 부분은 글자를 좀 못 쓰시거나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텍스트 모드를 쓰시게 되면 얘를 지우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이렇게 시게 되면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들마다 브러쉬로 할지 펜툴을 어떻게 할지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제일 밑에는 도형적인 부분,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 자동적으로 얘가 도형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펜툴은 총 5개가 있어서 이거 잘 활용하시면 선생님 수업에 좀 편하게 수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얘는 지금 한 번 더 누르면 다중 판서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그 말은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제 판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한손 모드는 이 글자를 제가 이제 공유라는 글자를 써서 좀 크게 하고 싶다면 크게 하시면 되고요. 작게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판서가 한 점은 판서지만 두 점이 있을 때는 제스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화이트보드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좀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메뉴 관련해서 얘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양쪽 사이드에 화살표 방향으로 메뉴바가 생깁니다. 이 메뉴바는 그냥 요거는 그냥 핸드폰 메뉴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로 가기, 홈 버튼, 멀티태스킹, 그다음 판서를 하셨을 때는 제가 주석이라고 누르면 했잖아요. 얘를 그냥 누르시고 여기 위에 바로 판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석 모드가 되는 거고요. 예. 다음 메뉴 밑에 거 보시면 이퀄라이저 모드가 있는데 요거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사운드 조절이라든지 백라이트 조절, 그다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앱들을 이쪽에다 놓고 사용을 하시는데, 그 밖에 이제 선생님들 눈이 많이 부시거나 그러실 때는 이제 시력 보호 모드라고 해서 시력 보호 모드로 하면 약간 색깔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다음 옆으로 하시게 되면 OPS만 나는 끄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끄시거나 전자치만 다 끄고 싶으면 끄거나. 다음 제일 밑에 있는 거는 단자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OPS를 바꾸실 때 여기서 전면을 두 번 툭툭, 이 화면을 바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OPS라고 해서 컴퓨터 내장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OPS로 그냥 넘어가면 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 넘기는 건 이렇게 해서 OPS로 그냥 바로 단자로 넘어가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PC로 넘어가게 되면 PC는 똑같습니다. 그냥 손이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 되고요. 아니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서 PPT 더블 클릭하시면 PPT도 열어주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싶다 하시면 꾹 1초간 눌러주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마우스 사용하듯이 내 손이 마우스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전자치판은 원러초크 3.0이라는 판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판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가 시작되면 그냥 얘를 먼저 실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일단 좌측에 이렇게 해서 메뉴바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숨겨 있는데 색깔 바꾸거나 굵기 조절 다 이쪽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도 선생님들이 제일 잘 사용하시는 거는 일단 노트북에 설치를 하게 되면 요 아이콘만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모드 리모컨 사용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조금만 내리시면 모드 리모컨 사용, 얘를 누르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좀 더 수업하실 때 편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판서적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그냥 크기 조절이고요. 제일 위에는 이동. 판서를 누르시게 되면 판서 툴이 되면서 그냥 바로 판서가 됩니다. 다시 누르시면 윈도우가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마지막 판서를 그냥 바로 불러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는 칠판을 불러오고요. 맨 마지막은 캡처입니다. 뭐 캡처 같은 경우는 뭐 문서를 만약에 불러오신다고 하셨을 때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손 모양 한번 눌러주시면 작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요 문제를 하나 가지고 내가 캡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얘를 캡처하실 수 있어요. 더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4번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캡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효를 누르시게 되면 얘가 일단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해서 칠판으로 하시게 되면 얘를 바로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해서 붙이고 새로운 페이지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얘를 가지고 좀 크기를 조절해서 이 위에 붙이고 싶다 하시면 앞에 거 눌러주시면 이 위에 그냥 바로 붙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윈도우 누르시면 다시 교재로 돌아가고요. 이 위에 판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서를 누르시고 이렇게 판서를 하시면 돼요. 뭐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틀다가도 다시 마지막 판서했던 부분 돌아가고 싶으시면 마지막 판서했던 부분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만 수업하실 때 가장 편하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피드백을 받는 게 메뉴를 이쪽에 만들어주세요, 메뉴를 옮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까지 해서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원로축구 사용하시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건 또 보조 칠판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금 펜툴이라든지 색깔, 굵기 조절, 펜툴 바꾸실 수 있는데 이쪽 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그다음 지우개 모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 문서를 바로 불러오시거나 아니면 보조 칠판 요걸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문서를 놔두고 그냥 바로 칠판 필요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칠판 1번 쓰시고요. 그다음 여기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팅은 모노종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거 뭐 예를 들어 2번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고 얘를 쏙 하면 여기 들어가 보게 되고요. 저쪽에 있는 걸 교사가 이쪽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데 이쪽으로 좀 옮기고 싶다 하시면 얘를 그냥 들고 오시면 여기서 방향 버튼이 있어요. 이쪽에 생깁니다. 이쪽에 해서 요거 가지고 얘를 가지고도 이제 옮기시고, 여기서도 판서를 하시고 싶으면 펜을 누르시고 여기서 글자 한번 써주시고요. 그다음 얘거 가지고도 여기서 칠판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 저희 PPT를 가지고도 좀 수업적인 부분 되게 활용도가 좀 높게끔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문서 열기를 하셔서 흰 색깔은 다 지금 문서를 불러오는 거고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건 다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를 불러오실 때는 PPT는 PPT 이렇게 PT 컨트롤러 열기가 있고 리모컨으로 열기가 있는데 대부분 PT 컨트롤러 여시면 되고요. PT 컨트롤러 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PPT가 열리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얘는 슬라이드 쇼 모드로 바뀝니다. PT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플로팅 매뉴얼도 지금 리모컨 모드가 PT 모드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그냥 글자만 쓰시더라도 판서를 하시고 제스처로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판서를 하시고 제스처를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전 페이지를 가더라도 판서했던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PT 모드에서도 제스처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PT 모드에서 바로 칠판을 불러와서 칠판적인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쓰시다가 다시 1.5초 꾹 눌러주시면 다시 교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이제 윈도우 모드로 나와서 다시 1.5초 눌러주시면 PT 모드로 다시 돌아가면서 PT 교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시다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조 칠판을 바로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 칠판 가지고 또 다시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칠판을 만들고 나서 이 칠판 모드에서는 한 점이 찍히면 판서가 되는데요. 두 점이 찍히면 제스처로 인식을 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그냥 메뉴바가 나오고요. 2번이 뒷페이지, 앞페이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3번이 니은자 그려주시면 돼요. 니은자 그리시면 새 칠판으로 나오는 거고요. 4번이 V자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4개만 아시면 되는데 V자 그리시면 그냥 지우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4개만 알고 계시면 처음 쓰시는 분들은 시작하시자마자 지우개 그냥 꺼내놓고 다 지우거나 잘못해서 리스토어를 하거나 부분 지우개는 이렇게 지우개를 그냥 끝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제스처를 사용하시면서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 컨텐츠 작업도 많이 불러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불러오시면 영상 불러오시고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흘러가는 와중에서도 기본 판서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캡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판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흐름이 끊길 수도 있고 할
하시는데 이렇게 1.5초만 눌러주시면 얘가 사람 PT 모드가 또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동영상에 흐르는 와중에서도 판서를 가능합니다. 이렇게 판서를 가능하기 때문에 여긴 동영상 흐르면서 여기도 판서하시면서 칠판을 또 다시 꺼내시면서 여기서 같이 또 판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좀 많이 좋아하셔서 이거 가지고 많이 수업적인 부분에 참고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3개 줄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까지 판서했던 부분을 옆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판서했던 거 이렇게 하나씩 다 복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마지막에 얘를 나가게 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누르게 되면 IW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의 장소 USB로 넘겨놓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다음에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얘를 다시 불러오시면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또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벡트 전자칠판 사용자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